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완전 속았다. 80년대 말 내가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나는 내 생애 가장 큰 실망과 분노를 경험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교에서 1, 2등은 아니어도 꽤 잘하는 축에 들었다. 그래서 나는 담임 선생님께 다른 반 친구처럼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외국어 고등학교는 스트레스가 많으니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난 그 말씀을 따라 서울 광북에 위치한 한 일반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았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반 배정을 받기 전에 나는 제2 외국어를 독일어로 할 것인지 불어로 할 것인지 또 이과인지 문과인지 선택하라는 질문지를 받았다. 당시 아는 형의 조언에 따라 그 학교는 전통적으로 이과 독일어반이 성적이 좋다고 했다. 나는 적성이 이과가 아닌 문과에 가까웠다고 생각했기에 적성도 생각하고 성적도 고려하여 문과 독일어반을 택했다. 그런데 입학식 첫날 신입생을 운동장에 세워놓고 독일어 선생님께서 나오시더니 본인은 독일어보다는 불어가 세상에 더 유용하게 쓰인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아무리 독어 교사라도 자식들에게만큼은 불어를 가르치겠다고 하시며 45분간 불어 예찬론을 펼치셨다. 사실 릭 베송, 레오 까락스, 장자크 베넥스와 같은 감독이 만든 프랑스 영화를 아주 좋아했던 나는 또다시 선생님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에 넘어가 불어로 바꾸고 말았다. 그렇게 나는 속고 속았다. 막상 반 배정을 받고 보니 현실은 달랐던 것이다. 15반 중에 불어반은 단 2반 뿐이었고 예상대로 그 2반은 성적이 가장 낮았다. 이 사실은 수업에 들어오는 여러 과목 선생님들에 의해 재차 확인되었다. 선생님 당신 스스로도 강남에 있는 8학군이 아닌 강북 변두리에 있는 학군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이 싫으셨던지 항상 우리를 강 건너 학교 아이들과 끊임없이 비교하셨다. 여러 선생님들에게 여러 차례 비슷한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듣고 있자니 우리 반 아이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고등학교 1학년 첫 학기 때부터 패배자로 낙인 찍힌 기분이 들었다. 나는 선생님들이 하자는 대로 따랐을 뿐인데 결과는 출발선부터 훨씬 뒤처진 느낌이었고 왠지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마치 규칙을 잘 지키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바보 취급을 받고 재빠르게 주소를 옮겨 8학군으로 학교를 배정받거나 선생님들의 그 어떤 꿰매도 넘어가지 않으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내 실망은 시작에 불과했다. 고등학교 생활이 계속되자 입시 교육이 가져다주는 실망은 단순히 학교가 좀 좋지 못하다 아니면 다른 반에 비해 우리 반 성적이 떨어진다는 점 이상의 것이었다. 아침 7시 30분까지 등교해서 밤 10시 자율학습까지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독서실로 향하면서 내가 지금 암기하고 있는 이 많은 지식이 내 삶에 어떤 의미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전혀 납득할 수가 없었다. 내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재능이 있으며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는 철저히 무시되었고 그저 선생님들이 퍼주는 지식을 얼마나 빨리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가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 같았다. 한 번은 초겨울에 난로를 떼자 학교 굴뚝으로 조개탄 타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가 마치 학교가 아닌 공장에 있는 것만 같았다. 차가운 콘크리트 교실바닥, 입시를 포기한 아이들에 대한 선생님의 매질, 굳게 닫힌 교문, 등수로 판단되는 아이들의 가치, 음악과 미술은 무시되고 동아리 활동은 시간 낭비였다. 마치 학교는 정형화된 기계에서 우리를 똑같이 찍어내려는 듯했고 그 주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학생은 당장 불량품 취급을 받는 듯했다. 나는 학교 공부 말고도
삶의 총체적인 질문을 고민하곤 했는데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해진 입시 교육 틀에서 벗어나 불량품으로 낙인 찍히는 길이었다. 그 후 어느 순간부터 숨막히는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 벗어날 결심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땐 감옥과도 같았던 공장에서 드디어 탈출했다는 느낌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현재 미국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의 입장이라고 해서 미국 교육이 더 우수하다거나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다. 주어진 상황이 다르고 역사, 문화, 언어가 다른데 무조건 어떤 방식이 좋다 나쁘다 말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단 지금 숨막히는 현실에서 지금도 분투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이 나의 가치를 등수나 점수로 매기고 그걸 강요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존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오직 자신만이 스스로 정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부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사람 전체의 가치를 매기려는 것 자체가 사실 우스운 일이다. 누군가 나에 대해 평가하려 든다면 콧방귀를 뀌며 생각하라. 내 가치는 내가 안다. 두 번째로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측정하려 한다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 내 사형 스님이 해준 말이 있다. 세상은 아래를 보면 나보다 못난 사람들로 꽉 찼고 또 위를 바라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로 꽉 찼다.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점수가 높은 사람, 조건이 좋은 사람이 수없이 존재한다.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을 마음에 두고 그걸 행복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계속해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남을 덜 생각하고 덜 의식할수록 우리의 행복 지수는 높아진다. 세 번째로 내 삶의 방향타를 내 스스로 잡고 가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삶의 지도를 그대로 따라가면 조금은 안전할 수는 있으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내 삶을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건 용기를 내어 내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답습하는 것에만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생각들을 내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묻는 연습을 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지식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 지식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다.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의 말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의심하고 따져봐라.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남들이 가르쳐 주거나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 의미 있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해라. 부모님도 선생님도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남의 뜻에 이끌려 살지 내 뜻으로 이끌고 살지 그걸 결정하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나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또 무엇을 하면서 의미를 느끼는지 스스로 찾아서 그것을 해라. 예전에 나처럼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토닥토닥 작은 위로라도 해주고 싶은 요즘이다. 내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학력이 아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았는가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 가십시오. 무슨 대학을 나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 졸업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구글에서는 새 직원을 채용할 때 소수의 몇 명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뽑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 딱 하나만 본다. 나는 틀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좋다. 그러면 다른 사항은 볼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과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 직장을 구할 때 그 회사 직원들이 장기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자주 바뀌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어쩌면 이 점이 회사의 규모나 급여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자주 바뀌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처음 시작하려 할 때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만 하니 겁이 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하려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십시오.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열심히만 한다면 당신의 진정성에 감동해서 당신을 이해하고 또 사람들이 곁에서 당신을 도와줍니다. 내 직장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직장도 그 속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큰 고충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현재의 직장에 큰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유능한 상사가 되는 조건으로 흔히 부하 직원보다는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부하 직원과의 친밀도, 접근 용이성, 문제가 생겼을 때 적당한 질문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상사는 일을 할 때 대외적으로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염려를 우선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부하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돌아갈지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기 팀 구성원을 모두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사람으로만 채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자신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는 지도자일수록 모든 일을 자신이 다 나서서 간섭하고 조정하려 합니다. 결국 아랫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하게 됩니다. 일을 시켰으면 일을 맡은 사람이 책임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도 지도자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도는 단순히 얼마나 늦게까지 일하고 휴가를 낼 수 있는데도 내지 않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하고 회사에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왔는가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첫 술에 배가 부르길 원하죠. 첫 장사를 시작하거나 첫 책, 첫 음반, 첫 영화, 첫 전시회부터 기적처럼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 치밀한 분석과 노력, 그리고 연륜에서 나오는 내공이 없다면 어떤 일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자기 원하는 대로 쉽게 되면 게을러지고 교만해지며 노력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 어려움도 모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은 내 삶의 큰 가르침일지 모릅니다. 서 있는 말에는 채찍질을 하지 않습니다. 달리는 말에만 채찍질을 합니다. 윗사람이 혼을 낼 때 내가 지금 잘하고 또 잘 가고 있으니까 더 잘 되라고 하는 경책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더 크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에 대해 칭찬의 말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에 대해 비난의 말만 한다.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은 내가 가진 자유입니다. 좀 힘들어도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이 남의 눈치 보며 돈을 조금 더 버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입니다. 내 자유를 돈 받고 팔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 인생의 앞길을 잘 설계해 놓았으니 그 길로 가면 성공한다고 그 길로 가라고 강요한다면, 그런데 그 길이 당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그냥 도망치십시오. 당신 삶을 사세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세상에서 가장 애매하고 우매한 대답, 아무거나. 어른들 가운데도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다른 누구에게 의지해서 다 결정해 주었으면 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 마음을 이용하는 그릇된 종교인들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그 어떤 성스러운 스승이라도 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성스러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십시오. 제가 승려가 된 이유는 이렇게 한 생을 끝없이 분투만 하다 죽음을 맞이하기 싫어서였습니다. 무조건 성공만을 위해서 끝없이 경쟁만 하다가 나중에 죽음을 맞게 되면 얼마나 허탈할까 하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성공의 잣대에 올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칠 나의 모습을 염려하면서 그들의 기준점과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헐떡거리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번지 점프를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냥 뛰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뛰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고 싶은 것 못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말만 하게 됩니다. 그냥 뛰십시오. 누구 덕 볼 생각이 눈꼽만큼이라도 없으면 세상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심 없는 청정한 삶을 살고 싶다면 옳은 소리만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경봉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 남의 다리 긁는 것과 같은 것이니 마음을 뜻대로 하려면 나를 먼저 찾으십시오. 당신은 살면서 진정으로 자신 뜻대로 살고 있는지요? 내 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는지요?